이번에 이제 관념론 중에 형식 논리학과 형이상학을 보겠습니다. 형식 논리학은 3단 논법을 택하고 있는데 사람은 포유류다. 포유류는 동물이다. 따라서 사람은 동물이다. 이러한 형식 논리학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이제 발전시키는 자신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식 논리학의 동일성의 법칙은 어떤 것도 자기 자신과 같다. 강아지는 강아지다. 너무 당연하죠. 원시 공산제는 원시 공산제이다. 이게 형식 논리학입니다. 그런데 생산력이 발전하여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면 강자가 이를 소유하고 축적하면서 원시 공산제는 노예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변증법적 인물론에서는 원시 공산제는 그 자체에서 어, 고대 노예제로 갈 수 있는 그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형식 논리학에서는 원시 공산제는 영원히 원시 공산제지만 변증법이나 유물론에서는 원시 공산제는 조건에 따라서 노예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시 공산제는 원시 공산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 논리학과 변증법의 차이입니다. 발전한 원시 공산제는 자신을 부정하고 극복하는 맹아를 지니고 원시 공산제는 이제 노예제가 됩니다. 노예제는 노예제이다. 그런데 생산 기술과 생산 방법이 복잡해지면 노동 의욕이 없는 수동적인 노예보다 일정한 자유를 허용하는 농노가 더 생산적입니다. 따라서 노예주는 노예를 해방시켜 농노를 만들어 생산물의 일부를 수탈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변증법적 논리학에서는 어떤 존재가 자신의 장점을 다 발휘하여 한계에 도달하면 자신을 부정하는 맹아를 키우게 됩니다. 즉, 자기 부정과 자기 극복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형식 논리학과의 차이입니다. 형식 논리학의 모순율에 따르면 어떤 것에도 그것에 어긋나는 것이 속할 수 없으며 서로 어긋나는 성질은 함께 어떤 것에 속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강아지는 강아지가 아닌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강아지는 오로지 강아지여야 되고 강아지와 다른 것을 가질 수는 없다. 노예제 말기나 농노제 초기에는 노예와 농노가 같이 존재합니다. 즉 노예제 사회에서는 자신을 부정하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느 하나의 생산 양식은 자기 자신, 그래서 노예제 생산 양식을 한다면 그러한 노예제 사회는 노예제 생산 양식뿐만 아니라 일부 농노적 생산 양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에서 보다시피 중세의 농노제 사회에서 일부 노예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과 다른 것을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예제 사회는 노예제가 아닌 농노제를 포함할 수 있고 농노제 사회는 농노가 아닌 노예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 논리학과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은 초등학생보다 유식하고 대학생보다 무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유식할 수도 있고 무식할 수도 있죠. 이러한 서로 상반되는 것들, 상반되는 비유도 가능을 합니다. 인간 개인은 죽음으로서 끝나지만 개인들이 죽음으로써 종으로서의 인간은 세대 진화를 하면서 발전을 합니다. 즉 개인의 죽음은 종에 있어서는 생으로의 발전이 됩니다. 세 번째, 형식 논리학의 배중률에 따르면 중간, 흑백 중에 흑백만 가나오고 중간, 제3자는 없습니다. 즉 모순 관계에 있는 두 생각이 모두 틀릴 수는 없다. 즉 모순 관계에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강아지가 동물이다. 강아지가 동물이 아니다. 이 두 가지 명제 중에 어느 하나는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거죠. 두 개 다 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는 모순되죠.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철수가 혼성이나 간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철수는 여성일 수도 있고 철수는 남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철수는 여성이 아닐 수도 있고 철수는 남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두 틀릴 수도 있고 모두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형식 논리학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남자가 아니면 여자, 여자가 아니면 남자 이렇게만 하고 있다는 거죠. 신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만약 신을 인격과 같은 물체로 생각한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을 신앙심으로 생각해서 믿음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신은 존재하죠. 따라서 신은 존재하기도 하고 신은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이 두 가지 말이 경우에 따라서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개념과 조건에 따라서 형식 논리학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변증법적 논리학은 명제의 개념과 조건까지
가면서 고려를 합니다. 따라서 A는 A 자신일 수도 있고 A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A인 것과 A가 아닌 것은 그 조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형식 논리학의 충족 이유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판단은 그것이 이 진리게끔 만드는 충분한 이유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러한 충족 이유의 네 가지 법칙을 얘기했는데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가 입증이 돼야 되고 어떤 행동에는 심리적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현상으로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을 먼저 배운 후에 존재에 대한 근본 원리, 즉 형이상학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이상학은 경험을 초월한 학문이지만 만약에 경험을 경시하면 관념론이 됩니다. 대표적인 관념론은 플라톤의 이데아, 데카르트의 회의론, 칸트의 물자체, 쇼펜하우어의 니체의 의지론이 대표적인 형이상학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이러한 형이상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